say. 코로나19 재유행 여파로 지난 이틀간 충북에서만 200명 넘는 재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일상 회복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순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위가 많은 계곡은 유속이 급변해 물속 소용돌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전국에 벌쏘임 사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무예 원점 재검토 선언 직후 충주시도 20년간 해온 무술축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전통무예진흥원 국비 100억 원도 반납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에도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가장 많은 신규 환자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국제선 운항 등을 포함해 조금씩 원래의 일상을 회복해가는가 싶더니 다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이달 들면서 전주 대비 2배 증가를 뜻하는 더블링을 3차례나 거듭하더니 97일 만에 가장 많은 3,239명을 기록했습니다. 이틀 사이 6,240여 명이 신규 감염된 건데 청주 한 곳에서만 전체의 62.4%인 3,901명 발생했습니다. 2번 이상 걸린 재감염자 수도 하루 100명 안팎까지 늘었고 보건소 PCR 검사 건수 역시 다시 하루 5,000건을 넘었습니다. 부모님이랑 그 누님이 지금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밀접 접촉하라서 검사 받으러 왔어요. PCR은 이제 이번이 2번째예요. 16일 연속 하루 2자릿수를 기록 중인 해외 유입 확진자도 이달 들어 가장 많은 39명까지 치솟았습니다. 7월에만 374명의 유입이 확인된 건데 이 중에는 전파력이 가장 센 걸로 알려진 BA 2.75 확진자도 있었습니다. 청주공항에서 베트남과 몽골을 오가는 국제선 항공편이 잇따라 재개된 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식당가에도 코로나로 인한 예약 취소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 공직사회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충북도청의 경우 한 부서에서 여러 명이 감염되는 등 이달 들어서만 35명 이상 확진되면서 80명을 넘었던 지난 5월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고 모임이나 회식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의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 지침을 다음 달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출근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일 임상 증상 유무를 확인하며 장기 출장이나 휴가에서 복귀하는 경우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출근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여전한 불신에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도 3차 69%, 4차 13%대에 머물고 있는데 추가 확산의 열쇠를 쥔 숨은 감염자 찾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감염이 의심돼도 검사를 강제할 수 없다 보니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BA 2.75의 경우 2번째 감염자의 접촉자 중 6명은 검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 전화조차 받지 않거나 생계를 이유로 거부하는 겁니다. 감염 지역시설에 확진자가 생겼을 때 거기에 계시는 접촉자만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진단검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뭐 가족이나 아니면 밀접 접촉자들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주던 하루 15만 원의 격리 지원금과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된 게 주 원인으로 꼽히지만 정부는 확진자 규모 예측도 어려운 상황에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복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가운데 순환 사고가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역시 순환 사고에서 예외는 아닌데요. 오히려 계곡과 하천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제천의 한 계곡.
지난 25일 친구들과 함께 놀러 온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구조대원이 30분 만에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물살이 센 곳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놀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날 강원도 양양에서는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3살짜리 아이가 튜브를 타고 놀다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물 안팎으로 바위가 많은 계곡은 유속이 급변해 한순간에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겉보기에 잔잔한 곳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흘러드는 계곡물과 바위가 만나 물 속에 소용돌이가 치는 와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맑은 계곡은 수심 또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전장비 없이 물놀이를 하거나 다이빙해서는 안 되는 이유인데 잘 지키지 않다 보니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는 물살이 세고 좀 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망을 쳐놨는데 여럿이 모이면은 사람들이 안전주의를 주면 그 주의를 잘 안 듣죠. 최근 5년 동안 계곡과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경우는 해수욕장보다 3배 넘게 많았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즐기시고 바닥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깊어지는 곳이 있어 물놀이 시 이 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휴가철과 더운 날씨 탓에 순환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8월. 주요 물놀이 장소 211곳에 소방대원과 시민구조대 등 4,290여 명을 배치한 소방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안전지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최근 이 무더위, 폭염과 함께 벌의 활동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에 쏘이는 사고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소방청은 어제 전국에 벌 쏘임 사고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최근 베란다 외벽에 생긴 주먹만한 벌집에 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보호복을 입은 119 구조대원이 창문 틈새로 살충제를 뿌려 벌들을 쫓아낸 뒤 벌집을 떼어냅니다. 벌이 며칠 전부터 계속 날아다녀가지고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시래기 밑에 벌집이 있어서 신고하게 됐어요. 다른 빌라 외벽에도 가로 세로 15cm 정도의 벌집이 생겼습니다. 구조대원이 살충제를 뿌리자 벌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떼어낸 벌집 안에는 아직 자라지 못한 벌 유충이 빼곡하게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10건 이상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7월, 8월 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에 쏘이는 사고도 늘면서 소방청이 전국에 벌 쏘임 사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19에 접수된 벌 쏘임 신고는 이달 들어서만 1,300여 건, 지난달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경북에서 60대 남성이 산에 갔다 벌에 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기온 상승 등으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개체군이 급격히 늘어나는 생애 주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벌 쏘임 사고는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8,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소방당국은 벌집을 발견하면 건드리지 말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벌들의 공격성을 자극하는 어두운 색 옷과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새 정부에서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세종시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내용이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2집무실로 추진되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행복도시의 광역발전을 이끌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한다는 구상이 반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충북도당 위원장을 중부 3군 이모선 국회의원이 맡는 것으로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8개 지역위원장들은 증평, 진천, 음성 지역위원장인 이모선 의원을 차기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오늘과 내일 충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공모에서 이모선 의원 외에 신청자가 없으면 다음 달 14일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하고 추가 신청자가 있으면 경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한 지사가 무예 관련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충주시도 세계무술축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충청북도와 함께 추진 중이던 전통무예진흥원 건립사업의 설계 용역도 지난주 중지시켰는데요.
전임 이시종 지사의 무예 정책이 민선 8기 들어 지워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이시종 민선 1기 충주시장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9번 열린 충주 세계 무술축제. 택견의 고장 충주에서 세계 무술을 한자리에 모아 시연한다는 구상은 세계 무술대전이란 무예 마스터십으로도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무술축제는 모호한 정체성과 박진감 넘치는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일부에선 재미없는 축제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조기령 충주시장도 지난 지방선거 전부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무술 쪽에는 충주 시민이 한 명도 안 오고 각설이 타령하고 가수 노래, 야시장에밖에 손님이 없어요. 이거 지금 뭔가 새로운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 20년 넘는 명맥은 내년부터 끊어지게 됐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그동안 세계 무예라는 포장에만 치중해 무술축제의 근간인 택견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더 이상 축제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택견 후에다가 무술이라는 포장을 씌우고 그 무술에다 또 세계 무술이라는 포장을 씌운 건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적자, 아주 그 귀한 적자가 지금 소자 취급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택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대회나 스포츠 형태의 행사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충주시는 또 충청북도 주도로 함께 추진 중이던 전통무예진흥원의 설계 용역 역시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주 중단시켰고 검토 결과에 따라 100억 원 넘는 국비 반납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탄금대의 무술공원 명칭을 신라의 악성, 우륙의 역사성과 문화사적 의미를 지닌 지명인 탄금공원 등으로 교체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앞서 김영환 도지사가 무예사업 지원 중단을 예고하면서 이시종 전 지사는 퇴임 전 고향 충주에서 무예사업 존치를 호소했고 민주당 충북도당은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적인 사업 중단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충북 무예사업의 산실인 충주에서도 축제의 본질이 뭐냐는 물음을 던지며 무예 지우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는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됐어도 최근 2년 동안 아파트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 아파트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가운데 실제 거래가 뜸하면서 매물은 쌓여가고 매매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청주 지역 부동산 중개 사무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아파트 매물이 갈수록 쌓이고 있지만 사겠다는 이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는 물론 실소유자들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죠. 궁금해서 그냥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고 실제 매수 의향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거래 절벽 속에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물건은 7,5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49.4%나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상당구가 74.9%로 가장 많이 늘었고 흥덕 56.4, 서원 55.7, 청원 13% 등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가격 내림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서원구는 일주일 전보다 0.08%나 떨어져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줄여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기간 2년이 지나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외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고 사겠다는 사람은 없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도 변수입니다. 이제는 차익을 실현해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물건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대출금리가 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되면서 앞으로 주택 가격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아파트 재개발이 잇따라 예정된 청주 남주동과 남물로 등 원도심 일대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4차 후보지로 현재 5개 지구에서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 중인 남주동과 남물로 일가 등 8만 6천 제곱미터를 선정했습니다. 청주시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을 수립해 도지사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도로나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비용으로 국비 75억 원과 시비 50억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원도심 아파트 난개발을 우려해 15층 고도 제한까지 강행했던 청주시는 이미 개발이 가능한 남주 8구역 등 일부라도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 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영식 CJ 대표이사 회장이 충청북도 특별 명예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이에 따라 반기문 전 총장과 손경식 회장은 김영환 지사 등에게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자문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반 전 총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손 회장은 대표적인 기업인인 만큼 충북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환 지사는 김봉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박식순 KS그룹 회장을 특별고문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했다며 80대 식당 여주인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61세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에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원예농업협동조합은 조직위원회에 2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하면서 충북이 유기농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3천여 조합원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농협도 지난 14일 조직위원회에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충청북도와 괴산군 아이폼 유기농 국제본부의 공동 주최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 동안 열립니다.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의 공통 공약인 AI 영재고 유치에 보은군도 뛰어들었습니다. 보은군은 어제 사회단체 대표 35명이 참여하는 AI 영재고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전문인재 양성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보은군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철웅 위원장은 보은군은 인구 3만 명이 붕괴될 위기에 있다며 시군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AI 영재고가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율량지구의 주차 전용 타워가 다음 달에 착공됩니다. 청주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율량지구에 내년 상반기까지 94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108대 수용 규모의 주차 타워를 만듭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의 주차 환경 개선 지원 대상에 선정돼 국비 41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현재 청주시 내 공영 주차타워는 151면 규모의 6거리 2주차장과 1285면 규모의 문화제조창 부설주차장 등 2곳입니다. 제천시가 명동 갈비골목 활성화를 위해 9억 4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제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골목경제 회복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7천만 원 등 사업비 9억 4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명동 갈비골목 일대 11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점포 환경 개선과 외벽 정비, 고객 휴게 공간, 축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추진됩니다.
음성군의 지방세 징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음성군은 올 상반기 지방세로 1,346억 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억 원 넘게 늘어나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04억 원, 취득세가 36억 원, 주민세가 4억 원 증가했습니다. 음성군은 산업단지 준공과 택지개발, 또 기업 투자 유치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음성군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65억 원입니다. 2022 청주 직지문화제가 다음 달 2일부터 엿새 동안 청주 고인세박물관과 울리단길 일원에서 열립니다. 청주시와 청주 직지가치 증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직지문화제는 인류의 지식정보혁명을 촉발한 금속활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학술과 강연, 전시, 공연,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올해는 도시재생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울리단길 등을 중심으로 야경을 꾸며 직지문화제 주무대를 야간으로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마당극 등의 공연을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2003년 제1회 직지의 날로 시작돼 2006년 이후 경년제로 이어온 직지문화제는 코로나19로 4년 만에 재개하게 됐습니다. 진천군이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배출 스티커를 구입하고 전화로 신고해 평일 주간에만 배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휴일과 야간에도 인터넷으로 신고와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인터넷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학교 급식으로 납품되는 김치류는 위생상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각 시군 교육청과 함께 학교 급식 납품 김치 제조업체 16곳을 점검한 결과 보관 중인 김치류에서 살모넬라균이나 장출혈성 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여시니아 등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다른 지역 학교급식 김치류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위생 강화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음성의 미래를 빛낼